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오늘 바로 들어갈게요. 158쪽 중세사회의 모습. 중세사회, 즉 고려시대죠. 고려시대는 이제 어떠한 사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 158페이지를 집중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로 고려의 신분제 볼게요. 자, 귀족 같은 경우 문벌 귀족이 있었죠,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상류층입니다. 귀족. 뭐 요 사람들이 이제 어떤 거, 음서나 공음전, 또 과전, 이것을 통해서 가문 대대로 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문벌 귀족의 그 사회의 어떤 그 안 좋은 점들이 드러났던 사건이 이자겸의 난이었다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 뒤를 이어서 지배층이 무신이죠. 무신 정변을 통해서 집권층으로 자리 잡았고요. 그 다음에 몽골의 침입 때문에 집권층이 되는 권문세족이 있었습니다. 권문세족, 친원파 세력입니다. 친원파 세력이고 대농장을 소유하죠. 그 다음에 고려 말기에 권문세족의 부정부패를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새로운 세력들, 새로운 선비들, 신진사대부. 얘들은 주로 이제 지방 향리층이에요. 실력파들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중앙에 진출하였다. 여러분들이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를 비교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죠. 친원파고, 신진사대부들은 뭡니까? 얘네들은 친명파죠. 그죠? 그리고 얘네들은 유교를 숭상하고요. 얘들은 공부 징그럽게 안 하니까 불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권문세족하고 불교랑 이렇게 들러붙어 가지고 불교가 나중에 타락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요 두 가지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 비교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세로 들어오게 되면서 새롭게 이제 나타난 것이 중류층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중류층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려나 조선이나 똑같아요. 전문직이에요. 전문직입니다. 얘네들. 자, 궁중실무관리인 남반, 지방행정실무관리인 향리, 하급장교, 지방의 역을 담당하는 역리, 역. 얘네들은 직역을 세습하고 토지를 국가로부터 받은 중류층이다 였습니다. 특히 향리 같은 경우는 조선의 향리와 고려시대 때의 향리하고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요, 지위가 고려시대 때의 향리의 지위가 좀 더 높았다. 얘네들 실질적인 지배자예요. 왜 그러냐면 조선이란 나라에서는 여러분들 모든 군현의 지방관을 다 파견을 하죠. 근데 고려시대는 모든 군현의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뭐가 있었어요? 속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속현. 이 속현, 지방관이 파견되는 군현을 우리가 주현이라고 불렀는데 이 주현보다 속현이 훨씬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방관이 없는 그런 동네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지역에 뿌리를 담고 있는 작은 호족 출신이었던 이런 향리들이 했더라라는 거죠. 이런 향리들이 고려 말에 가면서 과거 시험 봐가지고 중앙에 등장을 하죠. 이런 등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신진사대부리라고 불렀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얘네들은 중류층, 얘네들은 직역을 세습합니다. 그래서 직역을 세습하게 돼, 전문가이기 때문에 얘들이 빠지면은 모든 일이 안 돼요. 그죠? 행정마비야. 그래서 세습하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았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지방 향리에게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외역전이 있었죠. 우리가 경제할 때 배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한인전, 뭐 구분전,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까지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양민 보겠습니다. 양민. 예. 그러니까 대다수의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양민이죠. 양민. 일반 대다수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백정은 도살업자죠. 얘네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일반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했습니다. 고려시대에. 또 상공업에 종사하는 자들. 자, 그 다음에 특수구역민이 있습니다. 향부곡소. 이것이 이제 원래 신라시대 때도 있었죠. 근데 얘들 원래 양민인데 누구 취급을 합니까? 천민 취급을 해요. 양민인데. 향부곡은 뭐 하는 동네예요? 국가가 필요한 거.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특히 농사와 관련된 것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소는 뭐 하는 곳이죠? 수공업자들이죠. 그죠? 그래서 향부곡소. 그래서 우리가
고려시대 때의 수공업을 무슨 수공업? 전기 때의 소수공업이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고, 그 차별받습니다. 차별받기 때문에 여기 주민들이 국학 입학이 안 돼요. 입학이 안 돼요.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 과거도 금지시키고, 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여기에서 반란 같은 것이 일어났죠. 무신집권기의 공주 명학소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망소위의 난이 일어났다라는 거였습니다. 그죠? 자, 천민 보겠습니다. 자, 천민은 공노비가 있습니다. 공노비. 국가에 소속된 노비들이죠. 얘들은 급료받고 일하는 이병노비가 있고, 지방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외고노비가 있었다. 그 다음에 산노비는 개인노비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집에서 있는 솔고노비가 있었고, 노비긴 노비인데 일반 농민하고 비슷한 외고노비가 있었죠. 예. 이 외고노비들은 그냥 신분만 외고노비일 뿐 농민하고 비슷해요. 자기 재산 가질 수 있어요. 또 지위를 높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결혼도 할 수 있었고, 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천민들은 성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징여, 상속의 대상이었다. 즉 뭐예요? 물건이죠. 물건. 예, 물건. 또한 일천즉천, 한 사람이 천민이면 다 천민이에요. 부모 중에 한쪽이 노비면 무조건 자식도 노비가 되는 겁니다. 이건 왜 그랬을까요? 왜? 노비수의 증가를 꾀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소유주가 다른 노비가 있어요. 소유주가 다른 노비의 소생은 엄마가 노비이면 엄마 소유주에게 귀속이 된다. 이게 천자수모법이다. 그러니까 일천즉천 천자수모법,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천민으로는 화척이라는 도살업자, 화척. 그 다음에 버들고리 장수인 양수척. 척자 들어가면 이제 천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광대인, 제인, 제주 부린다 해서 제인이죠. 그 다음에 기생 등이 있었습니다. 얘네들은 호적에 올리지도 않았고 아무런 부담도 짓지 않았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은 다 성씨를 가지고 있잖아요. 성씨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성씨를 이렇게 성씨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성씨를 가지고 있었던 게 고려 시대 때부터 이제 성씨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김씨, 이씨, 박씨, 뭐 최씨, 뭐 이렇게 쭉쭉쭉 있잖아요. 이게 성씨 제일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는데, 사실 이 성씨가 제일 많다라는 얘기는요, 바로 뭔 얘기하냐면 노비들 중에서도 이 성씨를 가지고 있는 노비들이 가장 많았다라는 얘기죠. 가장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천방지추 마골피, 얘네들이 원래 천민이다. 아니에요. 그건 헛소리고요. 실질적으로 천민들, 특히 이제 노비들, 천민들, 이런 사람들이 원래 나중에 가면서 사실 족보에 적게는 70%에서 많게는 90%까지가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최씨긴 합니다만, 그래서 너의 시조가 뭐냐? 그럼 저는 뭐 경주 최씨니까 최치원입니다. 근데 우리 조상 대대로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기면은 거의 우리 조상 중에 정말 이 최치원이 우리 조상이 아닐 확률이 이만큼이 된다는 얘기죠. 이만큼이 된다는 얘기예요. 참 웃겨요. 자, 신문제의 변화 보겠습니다. 향리가 과거를 통하거나 양민이나 노비가 이제 양민이나 양민이나 노비도 군공을 세우면, 국가에서 이제 공을 세우면 귀족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신라 시대에 아주 폐쇄적이었던 골품제에 비하면 굉장히 개방적인 사회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제 지배층으로는 귀족, 중류층, 여러분들 쭉 나와 있죠. 피지배층은 양민과 천민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사회제도와 풍습 볼게요. 향도라는 것이 있어요. 향도. 향 피우는 무리들, 향과 관련은 매양하는 무리들. 원래 향도는 신라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불교 신앙의 하나로 향나무를 바닷가에 묻어두었다가 미륵불을 만나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매향 활동하는 무리, 그래서 향도예요.
그럼 미륵불은 뭐예요? 미륵불은 세상이 어지러울 때 세상을 구원해 주러 나타나는 그런 부처를 미륵불이라고 하죠. 예, 원래 종교적인 의미죠. 근데 나중에 가면서 이 종교적인 그 무리들 향도의 성격이 마을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관원상제. 그러니까 이제 관원상제가 뭡니까? 뭐 결혼하고 관직에 나아가고 또 그 상당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농민 조직으로 발전해 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향도입니다. 향도 시험 문제 잘 나왔어요. 그다음에 사회 제도 보겠습니다. 의창, 의로운 창고. 뭡니까? 진대법과 비슷한 춘대춘합의 빈민구제법이죠. 맨 처음에 태조 왕건은 뭐라고 불렀어요? 흑창이라고 불렀다가 뭘로 바뀐 겁니까? 흑창이 의창으로 바뀐 거예요. 그다음에 상평창, 항상 평탄하게 해야 된다. 항상 평탄하게. 그래서 물가 안정. 그다음에 동서대비원 뭐예요? 원 병원이죠. 병원입니다. 병원. 개경에서 빈민 치료를 위해 설치한 거. 동대비원, 서대비원 이렇게 있었습니다. 해민국, 빈민의 길, 빈민을 위한 국 뭐예요? 약국입니다. 약국. 빈민들을 치료해주기 위한 약국. 제위보, 여러 사람들을 위하는 거죠. 빈민구제를 위한 보, 재단이었습니다. 재단. 자, 이런 사회 시책 등이 있었습니다. 자, 재단과 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이제 했습니다만 학교 운영을 위한 학보, 네, 학보, 학보, 불경간의 경보, 팔관의 팔관보, 조금 전에 나왔던 제위보. 자, 법률 볼게요. 법률은 중국의 당나라의 법률을 참조로 해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관습법을 많이 따랐다라는 거죠. 대부분 관습법. 요게 중요해요. 대부분 관습법입니다. 형벌로는 태장도 유사입니다. 태장도 유사. 점점 이렇게 심해져 가는 건데 태장도 유사. 태는 뭐예요? 50대까지 치는 게 태형이에요. 그 다음에 장은 뭐예요? 50대 이후부터 100대까지 치는 게 장형이에요. 장형 맞으면 곤장 맞는 건데 거의 죽어요. 그래서 장독 올라 죽는다라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징역 사는 것이 이제 도형. 그 다음에 귀양 보내는 것이 유형. 그 다음에 교수와 참수, 목 매달아 죽이는 거하고 목 잘라 죽이는 거하고 사형, 태장도 유사가 있었습니다. 자, 풍습 볼게요. 풍습은 유교적 규범을 추구하는 정부와 달리. 이거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최승로 했죠? 최승로 했잖아요. 그죠? 달리. 유교는 멀어요. 고려시대는 유교는 멀어요. 토착신앙, 불교, 도교, 풍속 이런 거 따랐죠. 그래서 연등회 있었고, 연등회. 그 다음에 불교와 토착신앙이 플러스가 된 것이 바로 뭐예요? 팔관회였죠. 이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팔관보 이런 것이 있었고, 정월초하루, 삼진날, 단오, 유두, 추석 이런 거 지금까지도 하는 풍습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혼인과 여성의 지위입니다. 지난 시간에 고구려라든가 부여라든가 이때 살았던 여성들은 굉장히 삶이 힘들었어요. 그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고려시대 때는 정말 살만 났어요. 네, 살만 났습니다. 일부 일처제가 일반적이었고요. 왕실에서는 근친혼이 있었어요. 근친혼. 그러니까 근친혼을 했던 것은 신라도 마찬가지인데, 근친혼을 했던 것은 자기네들의 어떤 권력을 나눠주지 않기 위해서, 독점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충선왕 때 근친혼을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만 좀 줄기는 했죠. 근데 아예 사라지진 않아요. 그거 기억하세요. 줄기는 했는데 사라지진 않는다. 자, 특히 여성은 남성과 대등합니다. 대등한. 호주가 될 수가 있어요. 아들이 없으면 호주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출생순으로 호적에 올린다. 제가도 자유롭게 허락 안 받아도 돼요. 나 너랑 못 사귀었어. 이혼도 가능해요. 이혼도. 아주 자유롭게 이혼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소생의 자식, 즉 첩의 자식도 사회 진출에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조선시대 가게 되면은 이 서얼들은요, 뭐를 못 봤습니까? 문과를 못 봤어요. 서얼들은 문과를 못 봤어요. 그런데 고려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재산 상속은 자녀 균분 똑같이 나눠준다. 자, 그 다음에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제자 지내는 거.
첫 번째는 마진에, 둘째는 셋째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사 지내는 거, 이걸 윤회봉사라고 그러죠. 윤회봉사, 돌아가면서 제사 지낸다. 그 다음에 아들이 없을 때는 딸이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그 다음에 공을 세우면 장인 장모까지도 상을 받습니다. 장인 장모까지도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위나 외선조까지도 음서의 혜택이 있었다. 음서의 혜택.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입적하는 경우, 처가로 이렇게 입적하는 경우 그래서 처가에서 살죠. 솔서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이 여성애주의가 굉장히 높았음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 이건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이게 잘 나온다는 건요, 왜 잘 나올까요? 다른 시대랑 다르기 때문에 잘 나오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매향비예요. 매향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원나라 간섭기에 뭐 몽골풍, 고려 양 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160쪽 밑에 보면 단원 보충 내용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게 되면 동그라미 4번에 대가족 중심 사회, 대가족, 성과 본관을 갖기 시작했다. 평민도 사용했다. 성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고려시대 평민들도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161쪽의 상류층, 뭐 귀족들을 보시면 되고, 문벌귀족, 대표적인 문벌귀족 뭐 경주 김씨, 그 다음에 해주채 씨, 그 다음에 이제 뭐 파평윤 씨, 뭐 경원 이씨 이런 애들이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중간층, 중인층들이 이제 서리, 남반, 향리, 군반, 그 다음에 영리 등이 있었고요. 각 지방, 동그라미 3번 보게 되면 지방의 호족 출신 향리는 호장, 부호장. 얘네들이 실질적인 지배층이었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민들은 거의 대부분의 이제 국가 경제의 기반이었죠. 그래서 조세와 국역의 의무를 집니다. 얘네들 자꾸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라는 거죠. 백정이 이제 주로 이제 그 농사 짓는 양인들을 백정이라고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한 장을 더 넘겨서 162쪽 보겠습니다. 특수행정구역 거주자 향부곡소 이렇게 되는데, 이 향부곡소가 언제 없어집니까? 조선 들어가게 되면서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조선 들어가게 되면서.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천민층 보게 되면은 천민층, 양인과의 혼인은 천민들을 못하게 합니다. 예, 못하게 하고요. 만약에 양인과 천민이 결혼할 경우에 두 가지 원칙이 있었죠. 뭡니까? 일천즉천. 그 다음에 종모법. 종모법은 뭐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다른 노비들끼리 결혼할 경우에 누구 소유를 갖느냐? 그러니까 어머니 쪽 주인의 소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거기 천민층 가로 4번에 동그라미 5번이 있죠. 동그라미 5번. 노비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노비를 담당하는 부서. 그거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겠다. 뭡니까? 도관입니다. 도관. 노비를 담당하는 부서. 도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매양비는 제가 이제 아까 설명을 해드렸고요. 163쪽의 향도의 역할에서 신라 역시 이제 불교의 역할이었고요. 고려시대 초반기 때는 종교적인 그런 모습이었고, 후기 들어가게 되면서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마을 공동체적인 그런 모습들로 변해간다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사회 시절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국립의료기관 있죠. 동그라미 3번에 국립의료기관. 서울에 두는 것이 동서대비원, 동대비원, 서대비원. 서경에도 대비원이 있어요. 서경에도 대비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구제도감, 구급도감이 있습니다. 구제도감, 구급도감. 구제해 주는 거죠. 구제도감, 구급도감. 자, 이게 늘 있어요, 없어요? 늘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시기구예요. 임시기구. 그러니까 어떤 그 난리 이런 것들을 나왔을 때 구제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임시기구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4쪽에 형벌 집행을 보류해주는 거. 거기 보시면 귀양형용을 받은 자가, 바은인데 오타났죠? 받은이죠. 귀양형을 받은 자가 부모가 상당했을 때에
7일간의 휴가를 준다라는 거고요. 또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 형집행을 보류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의 가족제도 가운데서 여러분들 그 표가 나와 있죠. 맨 밑에 박유의 상소문이 있습니다. 박유가 상소문을 하는데, 원래 고려의 가족제도는 뭐예요? 일부 일처제죠. 원칙이 일부 일처제인데 얘가 이제 상소를 합니다. 상소를 딱 해가지고 일부 다처하려고 막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막 비난을 받습니다. 비난을 막 받아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요. 고려의 사회 모습, 그러니까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165쪽의 위에 표를 보게 되면 이혼 문제 보겠습니다. 이혼 문제. 이혼 통고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조선시대 들어가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네. 그래서 조선과 고려시대를 비교를 이게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말의 사회 변화 보겠습니다. 여말의 사회 변화, 무신집권기의 사회 동요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에서 이제 배웠던 김보당의 난, 의정 보기 사건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밀란으로 여러 가지 밀란들이 일어나죠. 뭐 망이 망소위의 난, 그죠? 뭐 전주 관노의 난,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166쪽에 보게 되면은 무신정변의 영향으로 사상면에서는 어떻게 들어갔나요? 사상면에서는 원래 이제 교종이 쇠퇴하고, 사상면에서는 선종의 중심인 뭐 조계종이 번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신들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신들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문화적인 면으로 무신정변 때문에 이제 유학, 그러니까 학문과 관련된 건 쇠퇴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폐관문학, 시조문학. 폐관이 뭡니까? 폐관이 뭐예요? 폐관이 관리예요. 관리의 이름이에요. 이 관리의 이름인데, 이 관리가 뭐 하냐면은 이 사람이 여론조사하는 관리예요. 여론조사. 그러니까 뭐 저작거리라든가 이렇게 동네 막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이 어떤 얘기들을 나누는가, 또 무슨 노래가 유행하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관리. 그래서 고려 후반기에 무신집권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런 폐관 문학이 유행하게 되었다. 반대로 뭐는 쇠퇴합니까? 얘들이 문신이 아니기 때문에 유학은 쇠퇴하게 되더라라는 거였습니다. 자, 몽고와의 전쟁과 백성의 시련에서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앞에서 했던 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고려의 사회 모습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낱낱이 샅샅이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조선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사회의 모습은 쉽게 말하면 고려와 반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